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교실입니다. 이제 연말이잖아요, 그죠? 이 반장이 봤을 때 도대체 어떤 게 올해 시장의 특징적인 점. 그래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업계 좀 몇 년 있으면 30년이 되거든요. 전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못 봤던 것들, 그런 경험을 토대로 시장을 보다 보면 좀 특징적인 면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올해는 어떤 특징적인 면들이 좀 다른 때하고 더 보였나라는 것들을 요번 시간과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한번 여러분들을 주식교실로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그 1부를 시작할 텐데요. 올해 시장이 과연 어떤 것들이 특징적인 면들이 좀 보였나라는 거예요. 저는 주식에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그러는데, 우리 대부분 주식에서 제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니 결국 시간이 가면은 백전백패하게 된다.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둘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둘을 좀 비스무리하게라도 알든가 하나하나씩 좀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씩 골라본 겁니다. 첫 번째, 올해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특징적인 면, 상저하고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상고하저를 잘못 말한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작년 연말에 어떻게들 예상을 했나 하나 보겠습니다. 전망 2024 올해 1월 1일자 기사입니다. 코스피 2900, 1900 올해 증시 상저하고 전망.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올해 시장 모두 웬만큼 매스컴에서 전부 다 상저하고 하반기의 시장 되게 좋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리서치 센터 시장들이 올해 시장을 어떻게 전망했다 했는데 쭉쭉쭉 하면서 최다 추천 업종은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HMI 쌍끌이 될 거다 이러면서 올해 국내 증시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매스컴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말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머릿속에 상저하고 무조건 하반기에 더 좋을 거야, 상반기가 어떤 모습인 건가 더 좋을 거야, 이런 예상을 해버립니다. 그걸 아예 못을 박아버려요. 개인들은 대부분 이 주식에 있어서 자기 생각이라는 게 좀 약하십니다. 그냥 뭐가 좋으면 뭐가 좋다, 뭐가 좋으면 뭐가 좋다, 뭐가 나쁘면 뭐가 나쁘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질 않다 보니까요. 또 체계적으로 그렇게 시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애널리스트나 아니면 유명한 리서치 센터장들이 나와서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분들은 그분들 생각이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믿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올해 아까도 보셨죠? 상저하고 올해 상반기에 이게 상저였어요. 그러면 하고라고 못을 박아 놓으니까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사람들은 이게 상저라며, 그럼 하고는 이거잖아. 그럼 뭐예요? 그냥 고야. 그냥 무조건 들어가면 돼. 무조건 굉장히 좋은 거 하면 돼. 그럼 아까 더군다나 보셨죠? 올해 반도체 엄청 좋을 거다, 계속 쌍끌이로 갈 거다. 상반기에는 맞았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물 타고 뭐하고 계속 그래 보니 어떻게 돼요, 지금은? 이건 사망이에요, 사망. 물 타기는 어떻게 될까요? 더 쉬워지겠죠? 왜? 하고라며요, 하고. 올해 시장에 굉장히 특징적인 면 중에 저 1번을 이것 뽑은 게 이겁니다. 이게 저고, 이게 고라고 생각을 하니, 여기서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조금만 빠져도. 이거 봐, 물타기 역시 하고야, 하고. 야, 이렇게 돼서 하반기에 더 좋아질 거야.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 물타기를 더 해버릴 겁니다. 더 용감해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전쟁에서 나가서, 야, 너 전쟁에서 무조건 넌 살아. 총알이 빗발치더라도 너는 하나도 안 다치고 살 수 있어. 만약에 이런 보장을 신이 해줬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그냥 미친 듯이 그냥 람보같이 싸우겠죠. 왜? 총알이 다 알아서 피해갈 거야. 당연히 용감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이미 보장을 받았으니까. 똑같은 겁니다. 당연히 상저하고라는 보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역시 총알이 다 피해가네. 근데 하반기에 가니까 총알이 피해가는 게 아니라 총알을 따발로 맞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교훈.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공짜 점심은 없다. 공짜 점심은 없다.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한다, 이런 말도 있고 하듯이, 자기가 고생을 안 하고 어떤 거를 얻으려고 하면은 잠깐 얻어지는 것 같죠. 근데 그건 결코 얻어진 게 아닙니다.
근데 특히나 주식에 있어서 제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제일 예전에 방송할 때도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아, 공부하세요라는 말을 하면요. 공부하라는 말, 아, 그래, 알았어요. 아, 공부해볼게요. 하다가, 아, 이거 공부 굳이 해서 이게 뭐 이게 결과 빨리빨리 뭐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이거 왜 하고 앉았지?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공부라는 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됩니까? 학교 다닐 때 뭐 진짜 정규에서 노는 애들,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애들 보셨어요? 없어요. 꾸준하게,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부하고 아부는 평소에 하는 거다. 예, 갑자기 하면 티 너무 난다. 이러잖아요. 예, 맞아요. 공부하고 아부는요, 평소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똑같은 겁니다. 공짜 점심은 없거든요. 그럼 평소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 싫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올해시장에 대해서 상저하고라고 얘기를 해버렸으니 이걸 그냥 딱 머릿속에 박아놓은 거야. 왜? 주요 리서치 센터장들이 아예 다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 이 사람들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많이 배우신 거 맞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해서 딱 해버리면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실 수 있어요? 저같이 예를 들어서 방송에 나가서 아닙니다. 올해 절대 하반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반박하실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누구보다 제가 열심히 계속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틀리든 맞든 전 저만의 생각을 갖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떳떳하게.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평가를 받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뭘 알지? 내가 자기 스스로 알잖아요. 공부한 게 없는데. 그럼 어떻게 돼? 올해 상저하고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덤볐을 거예요. 하반기에 분명히 안 좋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 얘기를 들었을 때 시장은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와 굉장히 틀릴 겁니다. 라고 얘기를 여러 번 드렸을 겁니다. 이 반장이 언제 그랬어? 만약에 제가 언제 그랬냐는 걸 못 믿겠으시면은 제가 전에 방송하던 방송국에 아직도 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녹화 방송들이. 그걸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러면 제가 하반기에 여러분들 예상과 완전히 틀리게 시장이 참 어려워질 거고요. 제 말을 느꼈을 땐 이미 여러분 상당히 늦을 겁니다라고 몇 번을 얘기하는 거를 아주 똑똑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 제가 한 말 안 했다고 하고 안 한 말 했다고 하는 사람 아니니까 그런 건 의심 안 하셔도 돼요. 그거에서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확실하게 책임지는 사람이 저일 겁니다. 주식은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는 어떤 것으로 어떤 일이 터져가지고 시장을 막 더 어렵게 하거나 막 이럴 줄 몰랐어요. 근데 분명한 건 시장은 살아있는 생명체라서 예를 들어서 이거죠. 아까도 말했죠. 상저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시장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래? 니네들이 내가 올해 상반기가 약하고 하반기가 더 좋을 거라고 얘기해? 알았어. 듣는 데니까 진짜 살아있는 생명체라서. 그래? 그럼 나는 반대로 가줄게. 진짜 주식은 그래요. 제가 30년 가까이 주식을 해보니까요. 주식은 진짜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는데 이번에 보세요. 또 이런 국가적인 불행한 사태까지 터지면서 주식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어떤 일을 만들어내서라도 자기가 올리려면 올리고요. 떨어뜨리려면 떨어뜨려요. 힘들게 할 거면 힘들게 하고. 근데 그게 우리 무슨 일이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거는 터지더라는 거죠. 좋건 안 좋건. 특히 올해 시장의 특징의 첫 번째인 점은 상저하고 상고하저에 대한 거에 반대 얘기를 한번 한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저는 올해 시장의 특징으로 뽑았던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쏠림이 더 심화됐다는 겁니다. 쏠림이 심화. 이거는 올해 굉장히 큰 특징이었습니다. 작년에 여러분들 뭐가 어마어마하게 가장 쏠림이 심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제일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사신 2차전지 포스코홀딩스였어요. 작년 상반기에 가장 화려했었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관련들이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40몇 프로인가 오른 걸로 나오는데요. 실은 2차전지의 상승들을 빼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으로 30몇 프로인가 40몇 프로가 오른 걸로 나오죠. 이게 굉장히 쏠림이 아주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쏠림이 심화가 어떻게 점점 더 진화될까 저 궁금했거든요. 올해는 쏠림이 더 심화됐었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작년엔 차라리 그냥 2차전지 하나였어요. 상반기에는 쏠림 하나 뭐였어요? 제일 큰 쏠림 반도체였죠. 한미반도체. 올해 상반기 최고 쏠림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죽여버립니다. 하반기에 쏠림 대표적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입니다. 방산들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상담할 때가 여기였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방산 위험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방산 드디어 빠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거 비슷하게 빠지는 애 또 하나 방산 하나 그럼 재밌는 걸로 하나 볼까요? 얘 안 가가지고 이제 갈 것 같지 않나요? 라고 제가 방송할 때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상담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 항공우주 더 확실하게 보이죠. 다른 애들 갈 때 안 가서
안 그래도 이 종목들 사람들 관심 되게 많이 가졌잖아요. 보세요. 올리고 어떻게 되세요? 와, 이제 가는구나! 이거 여러분들, 솔직히 시장이 지금 여러분들을 완전 제대로 갖고 노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시장한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럼 또 여러분들 여기서 그렇죠. 야, 역시 우리나라 시장 볼 거 없어. 미국으로 가면 되지. 그것도 2부에서 할 겁니다. 예, 다음 주 2부에서도 할 거예요. 좀만 기다리세요. 작년엔 2차 전지 하나만 이렇게 쏠림을 시켰어요. 근데 올해는요,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쏠림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전 솔직히 올해 이걸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소리는 뭔지 아세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특히나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 이렇게 쏠림이 심화가 되면요. 만약에 포스코홀딩스라고 우리 칩시다. 상반기 때. 올라가. 됐어. 이분들 지금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전에도 한번 2차 전지 할 때 얘기했지만 이분들 아직까지예요. 보세요. 요번에도 보세요. 여기서 올라올 것 같죠? 올라올 것 같죠? 계속 밀어버리죠. 이미 여기서 다 탔어요. 여기서 진짜 여기선 빚내서 탔을걸요? 한미반도체 한번 볼까요? 똑같이 역사는 똑같이 교육을 시켜준다니까요. 우리한테 반복하고 보세요. HBM 아까도 HBM 날라간다며요. HBM 쌍그리 다시 보여드릴까요? 최다 업종은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HBM이 쌍그리. 이런 시장에 상저하고 그럼 이건 뭐예요? 무조건 간다는 소리잖아.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솔직하게 우리 한번 말해봅시다. 여기서 물 안 탈까요? 이런 데서 올해 시장이 여러분들 실은 우리한테 지금 주고 있는 사인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시그널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시그널을 지금 다 놓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경고했어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도 경고했어요. 지금 하반기에도 또 경고하고 있어요. 시장은 우리한테 계속 이렇게 특징적인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냥 TV나 유튜브 보면서 아이 종목 추천해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죠. 공짜 정신 없다니까요.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방송국으로 막 항의 전화해서 저놈 잘라 이래요. 저 자르면 뭐 상황 틀려지세요? 저 자르고 여러분들이 그걸로 돈 다시 다 벌고 행복해지면 저 얼마든지 잘릴게요. 그냥 자기 분풀이야. 여러분 잃은 돈 다시 돌아와요? 아니에요. 능력 키워서 다시 건질 생각을 해야죠. 왜 분풀이만 하세요 맨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우리 백날 가도 안 돼요. 주식시장이 우리한테 힌트를 준다니까요. 이렇게. 뭐 하지마 조심해. 어떤 거 기회를 잡아. 우리가 다 차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시장에 있어서. 올해 지금 시장 사인 많이 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주는 세 번째 주의. 바로 삼성전자와 지수가 따로 논다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쇼츠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이미 그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삼성전자의 모습 그리고 이거의 종합주가지수의 모습을 여기다 갖다 대면은 완전히 틀린 모습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하반기부터. 올해 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이거예요. 이렇게까지 서로 완전히 딴판으로 논 적이 없었어요. 그럼 제가 거기서 안 했던 얘기를 한번 여기서 해볼게요.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보통은 한 우리가 20에서 30%를 전체 시총에서 코스피 시총에서 삼성이 차지한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대략 뭐 한 15% 전후 삼성이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잡고 있어요. 웬만한 선진국들 보면요. 시총 1위 종목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큰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제일 시총 큰 애가 뭔지 아세요? 애플이에요. 애플. 근데 애플이 얘가 미국 그 다우 시총에서 몇 프로 정도 차지하는지 아세요? 1위가 된 지가 몇 년 좀 됐는데 그 전에 에너지였어요. 에너지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 대략 한 8% 차지해요.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요. 시총 1위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집니다. 왜냐? 선진국으로 갈수록 다양성이 생겨요. 종목들에.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것도 뭐 있지만 분명히 이런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화되고 있다는 거. 그럼 반장님 이렇게 코스피하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하고 서로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서로 각자 마이웨이로 영향 없이 갈까요?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아마도 바로 벗어나지는 못할 겁니다. 반장님, 다양성이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렇게 된다며요? 그럼 이거 말이 틀린 거잖아요. 제가 왜 바로 그렇게 되긴 어렵다라고 하냐면요. 요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우지수와 애플의 흐름입니다. 보시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비슷하게 동행하게 움직이죠. 비중이 작아져도 방향성은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마 어느 경제방송에서 이 부분을 얘기해 주는 방송은 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걸 거예요. 삼성전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게 들어가니까 이제 삼성전자 아유 별 볼 일 없어.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여러분들 시집장가 보내드린다고. 제가 이제 나중에 삼성전자 좀 오르면 이제 저 이제 국민 장인 됩니다. 시집장가 보내드리며 그래요.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흐름이 결론적으로는 같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 삼성전자와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은 다시 비슷해질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게 어느 방향으로 비슷해질지 그건 이미 뭐 제가 답에 대한 건 이미 얘기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1번 뭔지 기억나세요?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상저하고 아니다. 이랬다가 우리 지금 다 개인들 이거 믿는 개인들 다 죽었겠다. 공짜 존심 절대 없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쏠림이 더 심화됐다. 이제는 한 번 삐딱 잘못하면 이젠 기회가 없어져요. 이건 시간이 갈수록 지금 더 심해지고 있어요. 올해 시장에 주는 사인이었어요. 세 번째 특징적인 게 뭐였어요? 삼성전자와 주가지수가 따로따로 노는 게 계속 이어질까? 근데 결론적으로 다양성, 비중은 작아지지만 방향성은 아마 계속 비슷하게 일치하게 갈 거다. 이것도 올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앞으로 바뀔 사인이에요. 이 세 가지. 스스로 봤다 그러면 굉장한 공부가 되고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온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 지금 제가 한 얘기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진짜 이 반장 얘기가 맞나? 한번 검토해 보세요. 시장은 분명히 우리한테 사인을 줍니다. 여러분들 경험 많은 말이 왜 중요한지 아시죠? 말들이 길을 못 찾을 때 그 경험을 통해서 주인을 집으로 데려다 준대요. 한 번쯤 여러분들 경험 많은 말, 이 반장이 될 수 있는데요. 그 말에 있어서 효용 가치가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주식 교실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2편 시작되니까요. 다음 주 2편 기대하시기 바라고요. 한 주 동안 공부 요 부분 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편 때 또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